재생바이오 혁신 규제 특구로 청주가 확정됐습니다. 각종 규제로 외국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줄기세포 치료를 청주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도 충북대 의대정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너무 줄였다며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충주와 제천의 대표적인 문화축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개최 시기와 장소는 물론 축제 성격도 바뀌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외국에 나가 줄기세포 치료 같은 원정 시술을 받고 오는 일이 많습니다. 가까운 일본에 다녀오는 비용만 연간 2조 원에 달한다는데 규제를 공격적으로 풀어 첨단 재생 의료를 통해 희귀, 난치병을 치료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청주에서 펼쳐집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줄기세포나 세포 유전자 치료, 의약품을 만드는 재생바이오 산업은 미래 의료의 핵심 기술로 연평균 15% 성장하는 첨단 분야입니다. 하지만 엄격한 윤리와 안전 규제 등으로 국내에서는 기업이나 병원의 활동에 큰 제약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례로 재생바이오 분야 임상 허가가 국내에서는 연평균 5건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300건 이상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규제를 전례 없이 공격적으로 풀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 충북이 유일하게 재생바이오 산업의 혁신 특구로 확정됐습니다. 광역지자체 최초의 심의위원회를 꾸려 임상연구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희귀 난치병의 재생의료 치료를 도입하고 규제가 덜한 외국의 국내 기업들을 진출시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 세계 무대로 나아가게 돕는 두 가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신약 개발의 여러 중요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한일이 함께 협력해서 진행해 나간다면은 향후 우리 기업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데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충북대병원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관련 기업 등 31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하게 되는데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첨단 재생 바이오 기업 60개사를 유치해 세계 선도 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이런 난치병 환자들이 여기 와서 치료받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바이오 헬스 산업의 요람으로 바이오스퀘어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조치가 오늘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K-바이오스퀘어, AI 바이오 영재고와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을 연계해 상승 효과를 노리는 한편 재생 바이오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인 대형 병원 유치를 지속적으로 타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대 의대 정원이 125명으로 정해진 것을 두고 반응은 엇갈립니다. 의대 교수들은 여전히 증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김영환 지사는 오히려 충북대가 증원 규모를 너무 줄였다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초 기자입니다. 충북대가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125명. 당초 정부가 발표한 200명보다 증원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현재 정원인 49명에서 2.5배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줄이고 이듬해 다시 200명으로 늘어납니다. 교무회의 저지 농성까지 벌였던 의대 교수진과 학생들은 증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저희 의견을 계속 꾸준하게 낼 거고요. 김영환 지사는 오히려 충북대가 증원 규모를 너무 줄였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과 K-바이오스퀘어 등 앞으로 늘어날 의사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내년도 충북대 의대 정원은 최소한 150명 이상은 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충북대 총장께서 200명을 버텨주시면 되는 일인데 이거를 못 하시겠다고 하니 그러면 최소한도 150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특히 어렵게 늘린 의대 정원을 대학 스스로 줄인 걸 납득할 수 없다며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충북대를 거천병원이라고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연구비를 같이 공모해서 수백억씩을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도민들이 과연 충북대를 지원할 수 있겠나. 이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북대와 달리 건국대는 정부가 배정한 의대 정원 100명을 그대로 유지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건국대 측은 의대 교육을 위해 충분히 검토한 결과 100명이 적정 규모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의대생들이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며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민사 가처분 소송은 법원에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패소한 제천 참사 유가족들과 부상자들이 소송 비용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참사 유족 대표 등이 낸 약 1억 8천만 원의 소송 비용 면제 청원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비용 면제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도지사의 보고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도 올해 도지사가 제천 참사에 대한 보상 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등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변수가 없으면 소송 비용 면제는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충청북도의 저출생 대책인 도민 산후조리비 지원이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나 건강식품 구매, 마사지 등 산후조리를 위한 일체 비용을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쌍둥이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수증 등을 첨부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 이와 별개로 도내 분만 취약 지역인 8개 군지역 임산부들은 한 명당 50만 원, 쌍둥이는 100만 원까지 관해 진료에 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천과 충주의 대표 문화축제였던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충주호수축제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지속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정체성을 잃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보여주듯 한여름 청풍호를 배경으로 한 휴양영화제가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휴양영화제는 사라졌습니다. 영화제 때마다 비가 자주 내려 행사 진행을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 개최 시기를 아예 9월 초로 변경했습니다. 또 영화제 개최 장소인 청풍호에 대한 찬반 논란을 의식해 시내권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9월 첫째 주가 통계적으로 가장 날씨가 좀 안정적이어서 올해 20주년을 맞이해서 날짜를 한번 옮겨보고 이 날짜를 옮긴 행사 자체가 괜찮았다고 평가를 받으면 매년 이렇게 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그모를 주 무대로 했던 충주 호수 축제는 이미 지난해 다이브 축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퍼포먼스가 가미된 대형 개폐막식과 유명 가수와 거리 공연 등이 줄을 이루고 어린이 놀이시설과 각종 체험, 동아리 전시 등입니다. 호수를 버린 뒤 빠진다라는 의미의 다이브를 택했지만 정체성은 모호합니다. 개최 시기는 더 빨라져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는 한 발 나아가 중앙탑과 조정 경기장에서 호암동 종합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거기 교통이 좀 불편하고 그런 교통과 주차에 이제가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권 진출을 염두에 둔 결과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축제의 변화는 당연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호수와 휴가, 휴양 등을 통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애초 의도는 사라지고 지역 주민과 유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재미있었다는 평가를 듣는 유명 가수나 대형 공연이 핵심 콘텐츠가 된 이유입니다. 또 축제 시기와 변화 등을 추구할 때 시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거나 부족했습니다. 축제라는 게 외지인이든 시내 사람들이든 끌어들이려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민의 의견 수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전통과 정체성을 버리고 변화를 통해 도약하겠다는 지역의 대표 축제. 축제의 성패가 변화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것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코리아컵 국제 남자 배구 대회가 오는 7월 제천에서 열립니다. 대한배구협회와 제천시는 업무 협약을 맺고
2024 코리아컵 제천 국제 남자 배구 대회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코리아컵은 한국 남자 배구의 국제 경기 경험 축적과 국제 무대 복귀를 위한 대회로 오는 7월 13일부터 닷새 동안 중국과 일본, 이집트, 호주 등 5개국의 배구 대표팀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는 폐암에 걸리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고 볶는 조리를 할 때 나오는 미세 입자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튀김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춘천에서 김도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급식 조리실의 튀김기 앞, 사람 대신 로봇팔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치즈 스틱이 든 트레이를 들어 올리고 튀김기 빈 곳을 찾아 조리를 시작합니다. 튀김이 끝나면 기름을 털어내는 섬세함도 보여줍니다. 고등학교 급식 조리실에 처음으로 배치된 튀김 로봇입니다. 튀김 로봇으로 인해서 저희 작업자들이 튀길 때 당시에 그 앞에만 계시지 않더라도 조리 흉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많은 예방, 그리고 수치상으로 한 10배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폐암 진단을 받은 급식 노동자는 강원도에서만 6명. 튀김이나 볶는 조리를 할 때 발암물질인 미세입자 조리듐이 나오는데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발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죽음의 미세입자로 불리고 있어 정부도 2021년부터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솥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름 연기가 많이 나니까 저희가 이제 폐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데 환풍기와 같은 환기 설비 개선이 중요한데 방학 기간 공사 수요가 몰려 시설 개선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튀김 로봇을 도입한 강원도 교육청은 환기 설비 개선 전까지 조리원들의 발암물질 직접 노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아까 말씀드린 1억이라고 그러는데 저거는 1억 이상의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한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튀김 로봇 가격은 한 대에 1억 원. 강원도 교육청은 튀김 로봇 배치를 신청한 모든 학교에 예산을 편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의 1회 추경 예산안 가운데 약 12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본 예산에 추가한 3,178억 원 가운데 당산 벙커 활성화와 김치 수출 세계화, 트리하우스 조성 등 도지사 중점 사업의 상당수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31억 9,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도 올해 추가한 1,187억 원 가운데 전자칠판 보급 예산 등 91억 7,800여만 원이 효율이 낮거나 과하다는 이유로 삭감됐습니다. 충북도 내 개별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0.64% 상승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결정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가격 공시를 보면 음성이 1.04%로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진천 0.85%, 충주 0.65%, 청주 0.62% 등의 순이었습니다. 가격대별로는 전체 21만 가구 가운데 3억 원 이하가 94.7%를 차지했고 최고가는 12억 1,800만 원으로 청주시 사직동에서 나왔습니다. 한편 개별주택 가격은 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합니다. 청주시가 청주청원 통합 10주년을 맞아 10대 성과를 선정하기 위한 시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청주시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성공적 유치와 25분 생활권 4통팔달 교통망 완성, 불 꺼진 담배공장 문화명소 재탄생 등 17개 통합 성과를 제시하고 청주 시선을 통해 시민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투표는 오늘부터 8일까지 진행되며 참여자 중 2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청주시는 시민투표와 종합심사를 거쳐 10대 성과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증평군이 유럽까지 우호도시를 확대했습니다.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시를 방문한 이재영 증평군수는 알베르토 지오바네티 시장과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과 경제, 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증평의 날 행사도 열렸습니다. 청주에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 흑자가 발생하는 이른바 불황형 흑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청주 지역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2.9% 감소한 49억 4천만 달러였지만 수입은 더 큰 폭인 29.3%가 줄어 무역 수지는 42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컴퓨터 업종에서 수출이 늘어난 반면 정밀화학 원료와 2차 전지 수출액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의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17억 5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홍콩 10억 600만 달러, 미국 6억 5천 100만 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대한 KTX 운임 할인 혜택이 커집니다. 한국철도는 2자녀 이상인 회원가정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운임 30% 할인 혜택을 3자녀 이상에게는 5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녀 중 최소 3명의 나이가 25세 미만이어야 하고 가족 중 3명 이상이 탑승해야 혜택이 적용되며 반값 운임은 어른에게만 적용됩니다. 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승차권 구매 전에 한국철도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가족정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동군이 어린이날을 맞아 와인터널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요금을 감면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